안녕하십니까. 호기심만 많은 남자들의 두서없는 이야기 우물박 개구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킬러원입니다. 사먹거리입니다. 네, 보십니다. 네, 삼고입니다. 네, 이제 드디어 우리가 걸리버 여행기 그 소인국 편 2단. 두둥 역시. 오늘 소인국편 마무리가 되겠네요. 아, 소인국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되죠. 이제 릴리핏 이제 소인국의 나라 릴리핏으로 이제 갔다가 이제 거기서 미움을 받죠. 미움을 받기 때문에 아직 미움을 받을 때가 아닌가? 그 얘기는 안 하셨던 아직 안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게 이야기가 머릿속에 섞여가지고 지금 아주 환대를 받죠. 저번 시간에는 이제 그 관리를 뽑는데 서커스를 하고 막 이런 맞아요. 줄타기를 하고 뭐 했던 우리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꼭 이런 거 좀 도입되면 좋겠다. 줄타기를. 네, 좀 도입돼가지고. 고위험, 아, 리스크 하이 리턴. 그렇죠. 뭐 국영수 대신에 좀 더 체력적인 거 보고. 그렇죠. 저는 만약 그렇게 되면 높은 굽당에 들어갈 것 같아요. 높은 구. 그렇죠. 그렇죠. 자, 다음.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저번에 이제 내우 외환이 있었어요. 안으로 네. 걱정, 밖으로는 근심. 우리가 내우 외환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이때는 이제 뭐 높은 굽당, 낮은 굽당과 같은 당파 싸움으로 인해서 나라가 아주 내 안쪽으로 걱정거리가 있었고, 바깥으로는 바로 건너편 섬에 있는 나라. 그 나라에서 이제 쳐들어오죠. 왜냐하면 선대왕이 계란을 넓은 쪽으로 까먹다가 손을 베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걸로 전쟁이 일어나는 내우외환의 시기. 근데 내우외환의 시기가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이게 이제 그 좀 기발한 일들이 항상 일어나요. 내후 외환 시기 때. 네. 우리나라도 그때 이제 굉장히 어떤 인물들이 나타나서 또 새로운 사상을 막 갈구하고 하던 때가 항상 내우외환 때거든요. 그게 난세에는 영웅이 난다라는 그런 이야기랑 일맥상통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가 예. 예를 들어서 고려 시대만 해도 우리나라가 내우외환이었다고. 몽고가 막 침입하는 밖에서. 그렇죠. 그 30년 동안 전쟁하거든요. 9차례에 걸쳐 그 몽고가 고려에 들어오니까 외환이 있잖아. 근데 그때 무신 정권이었다고. 삼별주. 왕은 허수아비였고. 그 엄청난 일이 있었을 때 또 그때 이제 안향 같은 사람이 태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야, 이 고려 어떡하지? 그러면서 원나라에 가서 가지고 온 게 성리학이죠. 이 사상이 필요하다. 네. 새로운 사상으로 고려를 해야 돼요. 고려는 불교 국가인데. 네, 그러니까 내우외환의 시기가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어떤 사상적 새로운 변화의 사상을 추구하는 때. 이제 그게 내우외환의 시기인데 이때 이제 이 나라에도 내우외환의 시기에 걸리버가 나타난 거지. 난세의 영웅. 난세의 영웅이나 그 난세의 영웅인 릴리핏의 이 걸리버는 자기가 타지 사람이니까 안으로 생긴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 그렇죠. 이미 세력이 생겼잖아 거기에는. 잘못 손댔다가는 둘 중에 하나에 미움받죠. 큰 미움을 받게 돼. 그리고 해결이 안 될 가능성도 크지 않겠어요? 그렇지. 네가 뭐라라 할 수 있죠. 근데 항상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두 개의 뭐가 생겼어. 그러면 각자의 관점에서 정의가 있어.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한쪽 편을 들잖아. 그러면 다른 쪽 사람들을 악으로 규정하는 게 돼버리거든. 사실은 우리가 선악이라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건 관점의 차이고 그 시대적인 어떤 상황적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내 주관이 있어야지 뭐 결정할 수 있는 거라. 걸리버도 현명한 거지. 이건 내가 손댈 게 아니다. 이거 대신에 괜히 까불었다 큰일 난다. 외환을 내가 없애주겠다. 라고 해서 바닷가에 떠 있는 적선을 전부 다 통째로 납포해 오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좋아. 오케이. 해줘. 갔다 와줘. 라고 해서 걸리버가 이제 쿵쿵 걸어가죠. 바다를 쿵쿵 들어가가지고 가장 깊은 데가 한 1.8m였대. 들어갔더니 그러니까 뭐 약간 찰랑찰랑 잠길 정도 되겠죠, 그죠? 그렇겠네요. 그 정도면 우리가 또 수영장에서도 좀 깊은 데는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살짝 점프하면 숨을 쉴 수 있잖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걸어갑니다. 군함이 한 50척 정도 있었던 거야. 근데 뭐 50척이라 해도 뭐 요만한 거 50척 있으면 야들이 15cm라 했으니까. 그렇죠. 그다음 캐봐야 뭐
요만하겠네. 그 정도 예. 되겠죠. 그 정도 되죠. 2m 약간 안 될 수도 있겠죠. 1m 약간 좀 넘겠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납포할 수 있을까 해서 50개 갈고리를 그 밧줄로 고정을 시켜요. 배를. 그냥 다 걸어가지고. 이렇게. 그러죠. 그런 다음에 쭉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 30m 정도 헤엄칩니다. 30m 우리 수영장 가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갔다 오면 30m 아닙니까? 그 정도. 그래요? 15m밖에 안 됩니까? 아닌가? 아니지. 30m 꽤 많이 나가는. 한 번 가는 정도.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저까지 한 번 가는 정도겠구나. 수영장 가서 우리가. 톡 갔다 이제 헤엄을 쳐서 가는 거죠. 네. 그런데 순간 의문이 드는 게 그냥 간략하게 한 척당 50명씩만 타고 있다고 해도 50척이면 2,500명이잖아요. 그 정도 납포하죠. 2,500명이 이제 아무리 걸리버가 거인이라고 해도 가만히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근데 이제 뭐 화살 쏘고 막 공격하고 하지 않았어요? 하죠. 당연히 합니다. 네. 그건 이제 상식적이죠. 현상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딱 아까 말했던 대로 구멍을 내서 고정을 시킨 다음에 밧줄로 이제 다 묶어요 그걸.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투망 던져가지고 끌어오듯이. 탁 목소리 쫙 끌고 가려고 하죠.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킬더건님 말처럼 그 화를 막 쏘기 시작하는. 그럼 걸리버는 그때 당황하지 않고 물속으로 들어가나? 아니요 계속 작업을 하죠. 아팠을 것 같은데. 조금 따끔하네. 따끔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쫙 밧줄을 끌고 쫙 바다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휩쓸려 가는 거예요. 실적이. 자 이렇게 이제 그 궁정의 신하들과 황제들은 이제 걸리버가 나타나기만을 바닷가에 다 모여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걸리버가 나타나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한 1.8m 정도 되는 데까지는 못 걸어가잖아요. 네. 그럼 또 밧줄을 징여매고 수영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황제하고 신하들이 릴리핏에 있는 신하들이 보니까 저게 군함들이 50척이 쫙 왜냐하면 걸리버는 수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쫙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네. 거기까지 난리가 난 거죠. 적들이 쳐들어온다. 걸리버가 실패했구나. 당했구나. 그렇게 이제 엄청나게 이제 확 쫄아 있을 때 그때 이제 뭐가 쑥 올라오는 거야. 머리부터 이제. 네, 이제 수영 조금만 하니까 발이 닿이잖아. 쑥 올라오죠. 그렇게 해서 적선을 전부 다 이렇게 납포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걸리버가 릴리핏 왕국에서 이제 히어로가 되는 거죠. 아 진짜 영웅이 됐네요. 히어로가 되는 거죠. 그래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난리가 나요. 막 이제 축하합니다. 최고입니다. 이렇게 난리가 날 때 이 걸리버가 여기서 실수를 하죠. 실수를 해요. 술을 많이 마셨나요? 아니 생각해봐. 내가 적국의 적선을 다 잡아왔어. 그러면 이제 저게 포로도 생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이 릴리펫에서는 상대편을 어떻게 하길 원하겠어? 정복해야죠. 없애버리길. 그렇죠. 근데 걸리버는 어떻게 하자고 했을 것 같아? 풀어주자. 평화롭게 살자. 그러면 이제 이 릴리펫의 황제가 마음에 들겠어 안 들겠어? 안 들죠. 그렇죠. 이런 실수를 하죠. 근데 이건 내가 실수인지는 알 수 없어. 만약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그 상황에서 비슷한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걸리버랑? 네. 걸리버랑 같은 생각을 했겠다? 아니요, 저는 그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를 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저 상대편 나라를 정복할 테니 이 나라는 내가 가지겠다. 왜냐하면 좀 거슬림이 있었잖아요. 계속 자유를 원했잖아, 그 나라에서. 릴리핏이. 네, 자유를 원했는데 가장 확실한 자유는 거기를 벗어나는 게 아닐까요? 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권리도 주장할 겸. 그러면 릴리핏은 좀 이제 또 그게 되지 않을까? 이제 걸리버가 새로운 제거 대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죠. 세상은 항상 한 명의 적이 없어지면 또 다른 적이 나타나기 마련이잖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그건 것 같아. 우리가 어떤 일을 해결하고 나서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하다 이게. 그렇죠. 조심해야 된다. 우리 삶의 정치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죠? 맞아요. 집단 그게 꼭 정부가 아니라도 당이나
우리가 어떤 사소한 집단과 집단 사이에도 이걸 정치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잖아. 그렇죠. 흔히 얘기하는 뭐 이어서 와 정치질하노. 그럼 예. 왜 여기 정치질해? 예. 그래. 사람들 좀 내 편으로 만들고 한 사람을 소외시킨다거나 뭐 이런 그렇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두 분이 친하고 이렇게 어. 우리가 친해. 어느 순간 우리가 뭐 점심 시간에 밥 먹다가 탕수육 하나 남은 것 때문에 싸웠어. 그 뒤로 서로 감정이 안 좋은 거야.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지내서 안 되겠는데 하면서 내가 가가지고 우리 다음에 떡볶이집 가서 한번 같이 또 밥 먹자 했는데 그 장면을 킬던이 본 거야. 배신자. 그렇지. 와, 아주 배신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지. 같이 싸워줄 땐 언제고. 그렇지. 야, 그때 우리가 같이 막 탕수육을 하나 남은 거 찍어 먹자, 발라 먹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삶에서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없이 살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뭘까? 근데 이 부분을 벗어나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솔직히. 그렇죠. 공동체로 어떤 살아가려면 뭐 혼자 살 거 아니면 근데 꼭 내 편이 있어야 되나? 살면서? 있으면 좋죠. 대표님 뭐? 편 사무국장님 편 없이 살 수 있어요. 편 없이. 내 편 없이. 내 편이 살면 좀 힘들긴 힘들겠지. 그렇죠. 이렇게 뭔가 힘든 것도 얘기할 수도 되는 거고. 그건 그래. 맞아. 네. 어쨌든 혼자 살면 참 좋긴 한데 이게 안 되니까 뭐 인간 삶의 문제겠죠. 쉽지만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작가가 걸리버 연기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부분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항상 무리 속에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 맞아요. 어쨌든 뭐 이렇게 걸리버는 이렇게 국가의 영웅이 이제 되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즐거운 나날이 또 벌어지겠죠. 그런데 한밤중에 수백 명이 걸리버가 자고 있는데 문 앞에 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큰일 났어 걸리버! 걸리버 빨리 일어나봐! 막 이렇게. 그러더니 지금 빨리 황궁으로 빨리 가봐. 황제가 위험해. 막 이렇게. 와, 황궁이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걸리버면 금방 가겠네요 일단. 그렇죠. 걸면 걸리는 걸리버니까 바로 가죠. 황궁에 불이 났어. 활활 타오르는 거야 지금. 황궁이 활활 타오르니까 이게 지금 현장이 아주 절망적이고 아주 비참한 상황이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렇게 바구니에다 물을 퍼서 막 끌려고 하는데 보니까 걸리버가 볼 때 너무 이게 막 한심스러운 거야. 야, 한 방에 끌 수 있는데. 걔네들 양동이 캐봐야 소주 잔보다 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걸리버가 어떡하지? 내가 이거 한 3분이면 다 끌 수 있는데 이거 지금 바로 꺼버려야겠다. 근데 그렇게 하면 사회적 충격이 오지 않았을까요? 지금 사막고래님이 얘기하신 방법이 뭘지 알 것 같거든요. 이게 멀리서 물을 가지고 오는 사이에 사실 우리가 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 이게 뭐 1, 2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날지 모르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막 왕과 왕비가 있는 지금 그 공간이 지금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걸리버는 결단을 내리죠. 지퍼를 내립니다. 야. 그러니까 지퍼를 내려요. 그때 마침 마려웠나 보네. 그렇죠. 뭐 지금 가능하지 않으십니까? 바로는 이게 생각이 따라 안 되는구나. 네. 전립선 비대증? 이제 안 좋은가? 들어 있어야 나오죠. 그만. 그런 얘기 그만. 더럽다니 이 사람아. 더럽다니. 그 깨끗한 걸. 자, 어쨌든 이제 걸리버가 이렇게 지퍼를 내리고 눕니다. 순식간에 하늘에서는 비가 와요. 불을 다 꺼뜨리죠. 불이 이제 완전 끝나죠. 근데 이 나라에 법이 또 있어요. 엄청난 법이 하나 있습니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궁궐 안에서 소변을 보는 건 사형입니다. 이 나라 법에 심하다. 이 사람 심하다니. 그리고 무엇보다 이걸 더 수치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 그렇죠. 왕비. 여자가. 그냥 또 아니고 아주 거인의 그 오케이 여기까지. 거인의 어마어마. 아이고 깜짝이야. 깜짝 놀랄 정도가 아니고 전봇대 같은 거. 여기까지. 어쨌든 이제 그 거대함 속에서 수치스러움을 느끼죠. 그걸 보고 봤죠. 아하. 어디부터 꺾겠어. 자, 그래서
왕비는 복수를 다짐합니다. 걸리버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죠. 그렇죠.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기 때문에. 진짜 이거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랬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 걸리버는 이제 그 사실을 몰라요. 이게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고 뭐 그런 걸 모릅니다. 왕비가 지금 복수를 꿈꾸고 이런 거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잘했다, 나 잘했다. 내가 불 다 껐다. 내가 다 껐다. 이렇게 하늘에 암모니아가 막 거대하게 피어오르는 그 장면을 보면 이제 돌아갔죠. 자, 어쨌든 이제 이 걸리버가 사는데 보니까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우리 둘러본 거죠. 둘러보니까 사람들은 한 15cm 정도 되고 뭐 말이나 소도 한 10에서 13cm 정도, 양은 한 4cm 정도.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그 나라에서 먹는 양식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가 자기한테 갖다 바치는 게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이렇게 보면서 이 나라는 나무가 이렇게 작구나, 말이 이렇게 작구나, 소가 작구나. 이 사람들 이제 이 소고기 이런 거 나에게 항상 대접하는데 참 내가 많이 먹는구나. 이제 이런 걸 또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에서 누가 제일 불평불만이 있겠어요? 걸리버에 대한. 재무장관. 그렇죠, 재무장관. 그것도 살림살이하는 사람이 제일.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누구지? 요즘 먹방으로 엄청나게 많이 먹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 네.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부인에게 내 친구가 지금 갈 데가 없어 그런데 한 1년 같이 살기로 했어 하고 데리고 왔는데 얘가 한 끼에 10인분을 먹는 거야. 그러면 우리 집에서 누가 제일 불만이 있을까? 와이프가 제일 불만이야. 와이프가 제일 똑같습니다. 재무장관이 이제 황제한테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죠.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국고가 비어가고 있다. 그렇지. 그리고 이제 얘기한 거죠. 가령 하나 빨리 걸리버를 처분하자. 유배를 보내야 되죠. 쫓아내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덮친 격으로 엄청난 오해가 하나 생겨요. 이 이제 그 재무장관이 나의 와이프가 걸리버를 사랑하고 있다. 라는 오해가 생깁니다. 그런 일이 원래 이제 이게 그 스캔들이 이제 생겼다고 누가 말을 만든 거야. 사실 그 안에서도 걸리버를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 또 앞에 나왔던 정치질과 정치질이죠. 그 정치질을 누가 재무장관한테 한 거지. 당신 부인이 밤에 몰래 나갔는데 그 마차를 내가 따라가 보니까 걸리버 집에서 내리더라. 이거 이제 재무장관에게 속닥속닥 한 거야. 근데 실제로 그랬어. 그런데 여기에는 사심이 없었어. 그러니까 재무장관 부인은 되게 공적인 일로 갔었고, 그리고 걸리버와의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 사람과 함께 갔었던 거야. 그런데 이거를 몇 가지 단어만 빼면, 내가 뭐 혼자 갔다 그랬나? 자네 부인이 마차를 타고 걸리버에게 몰래 갔다. 라는 이야기는 팩트잖아. 그렇죠.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악한 거짓말은 팩트 반 거짓말 반이야. 근데 제 거짓말만 완전 100%면 사람들이 안 속죠. 그죠? 맞아요. 예. 그런데 팩트가 적당하게 섞여야 돼. 요런 이야기를 재무장관 귀에다가 누가 사악한 이 뱀의 혀가 사악하게 아주 그냥 때려박아 버리죠. 요즘 시대의 가짜 뉴스랑 비슷하네요. 그럼요. 네. 요즘 시대 가짜 뉴스도 거의 한 70%의 진실과 30%의 거짓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재무장관은 힘으로 복수할 수 없잖아. 그렇죠. 힘으로 안 워낙 작으니까. 그러니까 황제를 더 갈구는 거야. 걸리버에 대한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 일이 풀려요. 이 일이 누군가의 그 거짓 제보였다. 그런데 이거 거짓 제보가 였다는 걸 알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마음은 상했죠. 사랑 감정이란 게 그렇잖아. 그렇죠. 마음이 상한 거야. 황제가 이상하게 걸리버만 보면 싫은 거야. 그리고 재무장관도 그냥 걸리버가 싫어. 이미 머릿속으로 상상을 다 했어. 이 자식이 우리 마누라랑 이미 머릿속에 내 상상은 끝나 있는데 이게 오해였다고 한들 내가 다시 보면 찝찝하고 짜증나는 거야 그냥.
괜히 찝찝하지. 맞아요. 싫잖아. 근데 원래 그렇잖아요. 저희도 이렇게 사람을 누군가 볼 때 하나 좀 약간 밑갈 싫은 게 있으면은 이것만 밑갈 싫은데 딴 것도 싫고 딴 것도 싫고. 그렇죠. 연달아 싫은 거지. 예. 이게 그 뭐라더라 심리학적으로도 자신의 불편함을 남에게 전가시켜서 나에게 편안함을 주려는 심리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약간. 원래 그러니까, 그렇겠지. 원래 그랬겠지.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막고래님이 이야기해주신 것처럼 왕이라든가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잘못 생각했다는 걸 알았지만 그거를 인정을 해버리면 내가 잘못한 거고 걸리버는 잘못한 게 없고 하니까 내가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시민적으로 그냥 걸리버한테 그래도 네가 뭔가 잘못했는 게 있으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정가한 것도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계속 걸리버를 불편한 시선으로 보고 좀 계속 싫어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되네요. 쭉 전반적으로 사실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갔지만 해군 장군 중에 걸리버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 처음부터 싫었어 그냥. 내가 해군 장군이야. 그런데 걸리버라는 적이 침입한 걸 못 막았잖아. 처음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바다를 통해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해군 장군은 하여튼 끝까지 그냥 걸리버를 싫어하는 놈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이게 뒤에 정치적 노략질이 있긴 있어 배우에 항상. 항상 있고 그 세력이 있고 걸리버를 싫어하는데 항상 있긴 있어. 근데 우리가 참 연예인들도 봐도 한번 이렇게 오해였다 해도 스크래치가 한번 나잖아요. 맞아요. 도덕적인 문제. 회복하기가 쉽지 않죠. 회복이 안 돼. 맞아요. 이미 한번 난 소문은 회복이 안 되더라고. 그런 걸리버는 지금 그런 상황이 이제 된 거지. 그러니까 이런 음모가 2달이나 지속됐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 한밤중에 누가 찾아와. 걸리버를 누군가 찾아와. 이 사람은 옛날에 자기가 황제의 어떤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죽을 뻔하다가 걸리버가 도와줘서 산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걸리버한테 한 번은 은혜를 갚아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한밤중에 걸리버를 혼자 찾아온 거지. 아주 은밀하게 마차를 타고. 그래서 헤이 걸리버, 헤이 걸리버. 걸리버가 누가 내 잠을 깼어. 나야. 너 왜 그래? 급하게 할 말이 있어. 다 얘기해. 야, 너 처음부터 해군 장관 그 스키레시 볼골람이라는 해군 장관이 야, 걔는 네가 처음에 표류됐을 때부터 널 싫어했던 놈이야. 아까 얘기했잖아 해군군. 걔들부터 시작해서 걔들 무리들이 게다가 네가 적의 그 적국의 함선 550척도 납포해 왔잖아. 그렇지. 해군이 해야 될 일인데 내 공을 뺏어간 거잖아. 네가 그때 적국의 함선을 납포해오고 나선 얘들은 널 더 싫어했어. 그러니까 이 해군 장관이랑 재무부 장관이랑 둘이 결탁을 해서 널 없애려고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어.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일단 네한테 대역죄 그다음에 뭐 여러 중죄를 덮어 씌우려는 문건이 지금 작성이 됐다. 그러니까 너는 최대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 걸리버를 탄핵하는 문서를 몰래 하나 빼온 거야. 걸리버한테 보여준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지. 뭐 일단 그 황궁에서 지퍼를 내리고 볼일을 봤다. 그거 자체가 이미 이제 사형 대역죄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블레프스쿠라는 그 상대 나라의 선박을 납포해 왔잖아요. 네. 그 이후에 황제 의사에 반해서 저 사람들 용서해 주자. 그리고 뭐 서로 이렇게 화해를 하자. 잘 지내자. 잘 지내자라고 한 것 자체가 이미 나가리다. 좀 황제의 명을 어긴 거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고 나서 걸리버가 그쪽 나라도 한번 가보고 싶은 거야. 갔다 왔어요? 아직 안 갔죠. 그래서 그때 이제 나라가 졌으면 보통 사신들이 올 거 아니야. 그 사신들한테 야, 난 너희 나라도 좀 구경하고 싶어. 내가 우리 황제한테 너희 나라 가도 되는지도 물어볼게. 하면서 걸리버 막 눈치 없이 이 나라 놀러 갔다 와도 돼요? 막 이랬거든. 그러니까 황제는 더 싫었던 거지. 그리고 야야 너희 아무리 진나라지만 너무 이렇게 위축해 있지 말고 야 맛있는 것도 좀 먹어. 막 이런 게 호의적이었구나. 호의적이었던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이제 너는 이미 블레프스쿠의 궁전으로 여행을 떠날 준비가 돼 있다고 지금 우리 황궁에선 판단을 마쳤다. 그 자체가 이제 너는 이제 이 릴리핏을 떠나는 반역죄가 된다. 적극으로 한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회의가 진행된 거지. 황제랑 뭐 해군 장관, 재무장관이.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 황제가 얘기하는 거야. 근데 건리부를 어떻게 없애 이 자식들아. 그러니까 불을 놓읍시다. 건리부 잘 때 걔 지금 활활 불타는 그 집하고 통째로 태워버립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리고 옆에 있던 육군 장군이 뭐 그렇게 뭐 했습니까? 우리 부대 총 동원해가지고 한 2만 명 정도 동원해가지고 비록 크긴 하지만 우리 전군의 화살에 독을 묻혀서 한 방 싸우면 한 방에 살갗에 맞으면 어디를 맞더라도 죽게 돼 있다. 그 독이 통하겠나? 그런데 한 방 쏘면 2만 개의 화살이면 꽤 그렇지. 대단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2만 마리 모기한테 한 방에 물려도 모기 2만 마리한테 물리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들지 않겠습니까? 그 피가 다 빨려버리잖아. 그냥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모기 같은 거에도 한 2만 마리 정도가 내 몸에 한 방에 쏘겠다 하면 일단 죽음이 생각날 그래. 정도의 고통이 있을 것 같은데. 독화살 안에 그냥 한 방울이면 2만 방울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생각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성 있다. 가능성 있다. 가능성 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황제가 비서실장한테 이제 물어봐요. 비서실장, 네 생각은 어때? 근데 이 비서실장이 건리부의 또 친한 친구야. 이런도 건리부 편이구나. 이 비서실장이 이제 그래도 공이 있지 않냐. 이때까지.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호의적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목숨을 살려주고 대신에 두 누나를 빼버리자. 어떻게 이건 상당히 이 나라에선 관대한. 그렇겠죠. 왜냐면 왕궁에서 오줌만 넣어도 사형인데 목숨만은 살려주는 거죠. 누나를 빼. 그러면 이제 황제가 이 건리버를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황제 필요할 때 쓰면 되지 않냐. 목숨은 붙어 있으니까. 그래 이제 이거 황제도 고민이 되는 거야. 야, 이거 누나를 빼버리고 씨 그냥. 그래서 이제 황제도 사형에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서실장이 얘기해줘. 이 건리버가 유지비가 너무 많지 않냐 대신에. 그러니까 그렇죠. 그건 이제 얘기를 자꾸 반대편에서 하는 거죠. 살려도 밥은 먹여야 되지 않냐 막 이제 이렇게. 유지비가 많이 드니까 천천히 비용을 줄이자. 음식의 양을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시켜버리잖아. 천천히. 그런 다음에 몸짱 되겠구만.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쇠약해서 죽지 않겠냐. 지금 바로 죽일 필요 있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요? 이 의견에 대해서 바로 죽이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누나를 빼고 음식을 천천히 줄이는 이 도대체 이 잔인하니. 고문이네요, 고문. 차라리 날 죽여라. 이거 고문할 바에 죽여라 그냥 진짜. 그런데 저도 지금 그런데 이 나라의 이 황제 생각은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걸리버 같은 전략병기잖아요. 그러니까 걸리버 같은 인물이 이 나라에 있어서는 그냥 단순히 이제 전쟁에 쓰이는 어떤 이제 뭐 그런 무기를 넘어서서 하나의 그거를 혼자서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다 되죠. 핵과 같은 그냥 전술 무기가 아니라 전략 무기가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포크레인이고 기중기고 진짜. 그렇죠. 만약에 뭐 왕궁을 새로 짓는다 그래도 걸리버가 이거 파면 됩니다, 야는. 팔 필요도 없이 그냥 벽돌을 이렇게 치서 이렇게 이제 우리 그 레고 하듯이만 쌓아줘도 그럼요. 한 일주일이면 걸릴 거 같고. 그러니까 쓰려고 하면 많은 방면에 있어서 정말 걸리버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거니까. 그쵸. 그거를 죽인다라는 건 좀 아깝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너무 많이 먹어서. 맞아. 비용이 많이 들어. 사업권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이게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게 내가 사업을 한단 말이야. 차가 필요해. 그래서 차는 써야 돼. 짐도 옮기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뭐 버스 타니까 너무 불편한데. 근데 얘가 1리터의 기름을 1kg에 10리터를 먹어. 차가 람보르기니야. 막 그런 거야. 기름을 너무 먹는 거야. 그러면 이 차를 유지해야 되나 하지 않아야 되나? 여러분의 선택은? 못하지. 아니 이거 차로 치고 한 거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포크레인이고 타워 크레인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뭔가 활용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전쟁뿐만 아니라. 생각해봐. 차는 계속 세워놔야 되잖아. 차는 포크레인은 쓸 때만 쓰면 돼. 뭐 시간도 단축하고 쓸 때만 쓰니까 기름을 안 먹어.
근데 걸리버는 안 쓸 때도 계속 밥을 먹어야 돼. 그렇지. 맞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재무장관의 마음도 이해는 간다. 어쨌든 그리고 무엇보다 황후는 조져버리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황후와 해군 장관 그리고 재무장관, 육군 장관 모두가 한편이 돼 있죠. 지금. 그래서 일단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이 회의에서 결정이 나서 어떻게 났냐면 서서히 굶겨 죽이자. 그리고 일단 두 눈은 빼버리자. 결정이 난 거죠.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 이제 찾아가서 이제 조져버리자. 이제 그 결정이 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나서 이 사람은 떠났습니다. 걸리버는 지금 마음이 혼란스러워졌어요. 이때 여러분의 선택은? 다 짓눌러버려. 아예 없애버리겠네. 진격의 거인인데. 타이탄. 이 잔인한. 무서운 사람이네. 잔인한 사람이네. 바로 눌러버려. 어떻습니까? 일단 협상을 한번 시도해보고. 협상을. 협상 한번 시도해보고. 협상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이미 적들은 그 독 화살을 가지고 왔으면 어떡하지? 정치는 공포입니다. 바로 눈앞에서 집 몇 채만 손으로 이렇게 짓이겨줘도 진짜 무섭다. 정치는 공포다. 도대체 뭘 보고 잘한 거야? 이거 정치는 공포라. 공포로 다스려야 돼. 이거 어마어마한데. 폭군. 나도 이제 갈등이 될 것 같아. 이게 사실은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진짜 이것들이 지금 나를 지금 업신여긴 거야 지금? 보여줘 아주 그냥? 이 생각도 들 것 같고. 꼭 한 명씩 누르면 돼 이렇게. 근데 또 우리 파리 목숨이라고 하잖아. 근데 과연 이 생명체 나와 대화도 통하고 뭐 감정이 있고 교류도 하고 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날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이미 그런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죽일 수 있을까? 아무리 작아도 라는 생각이 만감이 교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어쨌든 지내는 시간도 있고 분명히. 지내는 시간도 있죠. 우정도 있잖아 우리가 사실. 근데 과연 될까? 이렇게? 정치적 공포가 될까? 공포의 정치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내 반대편인데. 어쨌든 이게 아주 결단이 빨라서 좋아. 걸리버를 하는 순간 공포긴 하겠어. 공포죠. 그럼. 공포죠. 한 번만 누르면 끝나. 난 저 결정도 괜찮다고 생각해 근데. 나쁘지 않아. 하긴 근데 이게 본인 목숨이 달린 문제니까. 내 목숨이 달린 문제. 살아남는 게 먼저면은. 그렇죠. 뭐 이런 결정도 뭐. 혼돈을 한번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걸리버는 블랙푸스크로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다른 나라로. 네. 사람 순하네. 참 순해. 차가네 차게. 차게. 걸리버가 차게. 그래도 캠브리지 대학교 나왔잖아. 그럼요. 그래서 범생이에요, 범생.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가죠. 그래서 도착합니다. 뭐 금방 가거든요. 걸리버는.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도착한 다음에 아직 몰라요, 이 블랙푸스크에는. 무슨 일이든지. 예. 그냥 원래 저번에 약속했단 말이야. 내가 그럼 갈게. 우리 황제한테도 내가 간다. 하면서 약속도 받았잖아. 이러면서 온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의 또 황제가 뭐 장관들부터 시작해서 막 다 데리고 나와서 영접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한 3일 정도 후에 이제 릴리펫에서 안 찾아오는구만 이러면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쫙 바닷가도 보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난리가 나죠 또. 이 릴리펫에서는 걸리버가 사라졌다. 그리고 지금 저쪽 나라에 있다. 공포다. 두둥. 배신했다. 작은 것도 수십만 명이 지금 명사에 약간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수십만 명이 지금 이제 나에 대한 적개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으니까 이제 무서운 거지. 그래서 이 황제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나 사실 저 나라에서 버림받았다. 나 원래 내가 살던 나라로 돌아갈 테니까 좀 도와주라. 그래서 바닷가에서 원래 이제 자기들이 타던 정도의 보트를 하나 표류된 걸 발견한 거야. 걸리버 크기에. 네. 그래서 그거를 해안가에 몰래 숨겨놓고 있었어.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거 타고 갈 거니까 나 좀 도와줘. 걸리버가 타고 탈 정도의 배가 그 나라에서 발견됐으면 거의 그 나라 크기만 하지 않을까요, 배가? 큰 섬이지. 그치 큰 섬이죠. 그 나라만 하진 않지. 섬이 크니까. 그런데 이제 그
뭐 왕성까지 이제 뭐 800m였고 이런 거. 아니, 그 나라 인구는 다 태울 수 있겠죠. 인구는 다 태울 수 있죠. 네. 뭐 거기 섬이 예를 들어서 뭐 직경 2km다 그러면 내가 보트 해봤자 뭐 10m도 안 하잖아. 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릴리펫에서 사신이 온 거야. 사실 이놈은 반역자고 데려가서 누나를 뽑아버릴 거니까 야 너희 협조해 막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걸리버는 끝까지 객입니다. 안 가겠다. 가면 큰일 나는데. 그리고 이제 자기가 발견한 그 표류하던 그 보트, 그 보트에다가 한 달 동안 준비를 마치죠. 도망갈 준비를. 그래서 식량도 조달받고 뭐 여러 가지를 조달받고 그래서 이제 뭐 암소 살아있는 암소 6마리, 숫소 2마리, 그리고 양 6마리, 순양 2마리, 암양 6마리, 순양 2마리, 그리고 싣고 이제 자기가 생각한 거지. 나 이거 가지고 영국에 돌아가면 이거 번식시켜야지. 요만한 소들, 10cm 정도. 요만하니까. 요만한 소들 내 번식시켜야지. 막 이러면서 되게 좋아요. 팔이 한 5배 정도 크기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 이 나라 황제는 릴리페 황제 말을 듣지 않고 도와주죠. 걸리버를 도와줍니다. 그래, 네가 우리에게 베푼 호의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호의를 베풀었잖아 사실. 그렇죠. 살려줬잖아. 네. 그리고 뭐 그 나라 그 포로들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 사신들도 잘 대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는 거지 사실. 그럼요. 그렇게 드디어 9월 24일 아침 6시에 걸리버는 출발합니다. 두둔 쫙 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배가 한 척 지나가는 거야. 한 100km 정도 왔다. 자기 계산으로 항해수를 했으니까. 근데 그 배가 내가 알던 크기의 배야. 그래서 그 배를 따라잡아. 겁나 그래서 결국은 영국 상선이었던 그 배를 타죠. 배가 물어봐요. 내가 어디서 오는 배요? 그러니까 당신 누구요? 나 걸리버 대표로 당했어. 막 이러면서 좀 도와주시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배로 옮겨 타요. 야, 어디서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일본에 갔다가 지금 오는 무역선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선장이 그럼 당신은 어쩌다 표류하게 됐어? 그러니까 내가 가던 길에 소인국을 만나서 막 얘기하니까 미친놈인 거야. 선장이 이건 얘가 표류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미쳤나 보다.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한갑다. 목말라서 바닷물 마셨나 보다. 그러니까 걸리버가 어떻게 했겠어? 젖소 보여주면 안 돼? 그렇죠. 주머니에서 양이랑 소를 이렇게 보여준 거지. 충격받은 거야. 진짜였구나. 미친놈이 아니었구나. 야, 이렇게 해가지고 걸리버는 어쨌든 무사히 이렇게 도착을 합니다. 하고 부인을 다시 만나서 이제 또 지내죠. 그러다가 또 바람이 듭니다. 또 나가려고. 나 못 있겠다. 역시 나는 여행을 해야 한다. 역마살이 있네. 그래서 한 2달 정도 아이들과 부인과 지내다가 또 낯선 나라에 대한 이 욕구, 이 욕구가 또 불어 터져가지고 그 인도로 가는 300톤 크기의 이제 상선을 어드벤처호야. 이름도 어드벤처호야. 어드벤처. 모험. 근데 이제 막 300km 어드벤처 딱 탔다니까 이제 다음에 어디로 갈지 느낌이 오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또 다른 배류겠죠. 그래서 리버풀 출신의 존 니콜라스라는 선장의 배를 타면서 1부를 마칩니다. 그럼 서인국 편이 끝. 네, 서인국 편이 이렇게 끝나죠.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진짜. 이 선장한테 이 양이랑 말이랑 소랑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배에 탈 때까지 살아 있었던 건데, 그러면 자기 집 영국으로 돌아와서 원래 방목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계속 잘 키웠을까요? 키웠나요? 혹시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을까 싶어서요. 네, 잘 키웁니다. 물론 가다가 배에 쥐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쥐가 습격해요. 쥐가 더 크잖아요. 엄청 크죠. 쥐가 손보다 더 크죠. 왜 막 그렇게 이렇게 다 가져가지 못해요. 다 가져가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하고 뭐 그런 다음에 그 영국에 도착해서 주변에 귀족들 있잖아요.
구경도 시켜줘요. 그걸로 돈도 법니다. 걸리버는 돈도 사람 하나 데리고 오지. 아 그렇죠. 눈 아프게. 왕 하나 들고 오지 이렇게 딱.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 당시에 그 제국주의들이 했던 거 있죠. 유명한 것들. 못 사는 나라 식민 지배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박물관처럼 전시했던 지금 그런 마인드가 지금 아주 안 좋죠. 어쨌든 이렇게 걸리버 여행기의 소인국 편을 마치게 되죠. 어떻게 소인국에 대한 또 느낌이 어떻습니까? 재미있을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다. 아니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은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일단 딴 거보다 번님이 좀 궁금해요. 뭐가요? 소인국에서 어떻게 살까? 배고플 이러고 텐데. 살겠죠. 이러고 밥 내놔라. 밥 줘. 한 명씩.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 이거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야지. 공포의 벗이라고 불렸을 수도 있죠. 나 누울 거야. 구른다. 나 구를 거야. 구른다. 한 바퀴 꼴로. 아니 너무 잔인한 사람이라. 아 무섭고 이거 생명보다 뭐라 해야 되지? 나보다 약한 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자 멸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상해져가 돌아왔어. 몰라. 근데 이게 뭐 우리가 이게 이상하다 안 이상하다를 떠나서 근데 대부분 그렇게 살잖아. 그렇죠. 그죠? 솔직하게. 아니, 인간 세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인간 세상이라는 게 사실은 약자니까 짓밟는 게 아니라 약자로 만들어서 올라가죠. 내가. 그래서 사람들은 더 성공하려고 하고 더 강해지려고 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내가 더 위로 올라가려면 뭘 밟고 가야 되잖아. 그 밟는 게 뭐야? 나보다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그렇게 올라가 버리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리고 이게 예전에 봤던 책에 그 구절이 좋아 생각나는 게 있는데 내가 이겼으면 누군가는 졌다라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 근데 그거 보면서 진짜 그렇게 했네. 이긴 것만 생각하지 내가 누군가를 밟고 올라섰다는 생각은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주식에서 돈을 땄다면 누군가는 이기는. 그러니까 웃구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그래서 이제 논어 같은 거에서 봤을 때 논어에서 보면 그 안회라는 제자가 있다고. 네. 공자의 수제자, 공자의 아들뻘인데 30살 어린 그 안회를 그 복성이라 그래요. 복성. 성인. 공자를 지성이라 그러거든요. 시크한 성인. 유교에서는. 근데 제자 아내를 복성이라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극기복례 성인이란 뜻이에요. 극기, 나를 이기는. 그리고 복례, 애로 돌아간. 나를 이겨서 애로 돌아갔어. 인간이 하는 행동에 가장 이상적인 걸 애라 그래. 애. 우리 A에는 사심이 없고 A에는 그게 없잖아요. 악의. 그러니까 뭐 하극상이 없고 하극상이면 이미 애가 아닌 거지. 예를 그쵸. 들면. 그리고 무례함이 없잖아요. 무례함이 결국은 애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무례라는 게.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에서 애라는 거는 결국 극기를 통해서밖에 나오지 않는데. 극기가 뭐냐면 이길 극자, 나기자. 그러니까 이기는 거의 대상은 사실 상대가 아니라 나다. 거지. 그러니까 나를 이긴 자만이 진짜 상대에게 대하는 행동에 그 매너가 애잖아요. 매너를 표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매너. 그건 나를 이긴 자만이 할 수 있는 거다. 근데 우리가 아까 번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뭘 이긴다는 게 상대를 이겨버리고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서 결국은 우리가 뭘 성취했다고 하는 게 과연 인간이 꼭 가야 할 길인가에 대한 고민은 할 수 있는 거죠. 전 소인국 보면서 계속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나도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 번님처럼. 왜 이렇게 건방져 이것들. 한번 굴러볼까? 굴러버려 진짜. 왜 그렇게 안 해? 걸리버 너 자식 왜 그렇게 안 해라는 생각했는데 막상 보면 걸리버는 소인국에서 봤을 때는 이방인이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해줄 만큼 해줬어. 하루에 소 몇 마리를 갖다 바쳤겠어. 얘 먹이려고. 그리고 기껏 한 게 뭐 오줌 넣어준 거 뭐. 그리고 그 나라 해군 대장도 할 수 있는 일을 지가 뺏어서 한 거잖아 사실. 그러면서 지가 너무 많은 걸 누리려고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
나 같으면 매일 수영합니다. 물고기 내 먹을 거 내가 잡아 그냥. 야 너희들 소 안 받을게. 뭐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거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삶이라는 게 구조가.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내가 이 소인이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반대로 걸리버가 아니라 내가 이 소인이면 어땠을까? 무조건 친하게 지내야지. 아, 구를 수 있으니까. 누를 수 있고. 진정한 친구가 되긴 어려웠겠다. 그래서 너무 이레귤러잖아요. 너무 갑작스럽게 나타난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이기도 너무 힘든. 근데 좀 신기할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번님처럼 친하게 지낼 것 같긴 해요. 신기해서. 그렇죠. 네. 우리도 많잖아요. 사실 뭐 거인 이야기, 소인 이야기 지금도 뭐 맞아요. 옛날엔 거인이 살았다더라. 네네. 저기 티벳 어디 가면 소인국이 있다더라. 맞아요, 뭐 맞아요. 이런 얘기가 아직도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 큰 사람, 작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도 많이 또 회자가 되고. 그리고 소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잖아요. 약한 사람. 거인이라고 하면 강한 사람. 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다 소인일 수도 있다. 그렇죠. 전 우주적으로 보면 소인일 수 있죠. 네. 그리고 나도 내 주변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딱히 제가 거인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 면에서 봤을 때 뭐 키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거나 뭐 능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주변 사람들보다 내가 딱히 뭐 거인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소인일 수도 있는데 야 그럼 내가 이 소인 입장에서 거인하고 어떻게 지내야 될까? 라는 생각이 친하게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소인국 이야기를 마쳐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드디어 이제 반대의 입장이 돼. 사람은 역지사지라는 게 중요하죠. 그럼요. 내가 소인 한번 돼봐야 릴리펫의 왕을 이해한다고. 아 그래서 야가 그때 이랬구나. 왜 구르면 안 되는구나. 거인국 편 하고 나서도 번님이 똑같은 대답을 할지 다음 화에 한번 거인국 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JYH610님께서 답글로 네. 우리 팟캐스트에 한비자를 해달라. 시즌 2에도 한비자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중간에 이제 끝났죠. 네. 시즌 2가. 그래서 한비자를 못했는데 여기 있나? 이 한비자 책도 보내주셨거든요. JYH610님이. 그래서 안 그래도 약속드립니다. 우리 걸리버 끝나면 한비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책까지 보내줬는데. 그럼요. 한비자 해야죠. 그래서 한비자 또 걸리버 연기 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방송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거인국 편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보성TV 보이는 팟캐스트로도 보시면 저희들의 생생한 이 얼굴을 보았어요. 그런데 첫 시간에는 저희들 중에서 이제 얼굴 마담이 상고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상고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점차 이제 거기에 대한 언급을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댓글이 없더라고요. 와 잘생겼다 막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내 주변에서 제일 잘생겼는데 점차 거기에 대한 언급을 아예 안 하시길래 주변에 사람이 없으신가 봐요. 아직 사람이 좀 없어가지고. 자 어쨌든 다음 시간에 거인국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